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빌어서 국민들에게 그 총선에 보는 그 입장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실상 총선에 반성을 한다, 총선의 유감이다, 뭐 그런 뜻이 내포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뭐 책임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그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방 가시는 것도 그냥 그것을 뭐 문제 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 입법, 사법 그 삼권 분립에 그걸 갖다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총괄위원장이 모든 걸 전권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 무슨 의논해서 했습니까? 그게.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야당과 또 여당의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멀리 그 거리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컷오프 시켰어요. 아예 공천 신청해서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젊은 그 인재 도입이라고 하는 장해찬 그 후보도 공천 경선에서 됐는데도 그 공천 취소를 시켰잖아요. 도태우 변호사도 공천 취소시키고,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에 몰리기 사이를 띄기를 해서 국민의힘 독자적으로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선거를 끝나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뭐 책임이 커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하는 거고 정당은 정당에서 하는 거지. 오히려 대통령을 잘 떠받들고 대통령의 업적을 많이 홍보를 하고 대통령이 잘하는 문제를 갖다가 계속 국민들한테 주제시켰다면 아마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참패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그 평가, 그 정치 논객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그 자당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니 윤석열 대통령 무슨 탄핵 이유니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을 망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 갖다가 뭐 공천 주고 선거에 나와서 크게 이렇게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래 놓고 끝나면 그저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우리 당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책임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고 뭐 있는 거 있으면 한번 그 내용을 대봐요. 대통령은 정치도 안 하는 분이요. 국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게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법을 강하게 지켜서 범죄인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그냥 즉시 범죄인들을 갖다가 구금시키고 해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은 틀림없이 하지 않겠느냐. 뇌물 먹고 부정한 일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은 것이 국민들의 그때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5년 단임은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그냥 계속 있어가지고 당을 4분 5열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한다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어디다가 돌을 던질 겁니까? 자기 이마에다 돌을 던지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총선의 입장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챙기는 것이 정부 존재 이유. 사실상 총선 반성. 국정 운영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아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급선무 아닙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 외치를 잘하고 내치를 국민들을 위한 일을 잘하고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외교를 튼튼히 하고 수출을 많이 증대하는 그런 대통령이면 가장 잘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번에 그 국정 운영 지표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민생이다.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정말 환영합니다. 국민의 삶 더 적극적으로 챙길 것. 3대 개혁의지 강조 속 조화 노력. 기자회견 등 재개 가능성도 시사. 여당선 협치 등 구체적 행동 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당서 협치 등 구체적 행동 필요. 구체적인 행동은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협치, 실장 일차적으로는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녀서 여지껏 이 모양이죠. 협치하고 할 때 그 일차적인 그 협치는 여와 야가 하는 겁니다. 여당은 빼놓고 대통령이 야당만 같이 협치하면 되는 겁니까? 여야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협치에 그런 자신도 능력도 실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모든 건 그저 대통령만 바라봐요.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저기 그 국민의힘의 뭐 당대표입니까? 원내대표입니까? 뭡니까? 왜 그 여당 의원들은 내부 총질을 이렇게 내부에 실드는 일이 많은지 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싸그리 물갈지 않으면 다음에도 수권정당 되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당이 잘해야 돼요. 여당에 다 벙어리들 아닙니까? 저격수를 제가 그렇게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저격수 많이 얘기했는데요. 여당에 저격수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지난번에 21대 누가 있었냐고. 다 벙어리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것이 국민의힘에 자기들을 모르고 그저 남한테만 돌리는 거. 그게 당이 망할 징조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16일 처음 육성으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론의 원인인 불통과 오만에 대한 반성으로 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간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몸을 낮추면서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사실상 총선 반성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들을 위한 민생 경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과 관련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첨단 산업 육성 등 이번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이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민생에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했다. 사실상 여기서 제가 가장 또 많이 주장하는 일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해가지고 원전을 다 완전히 그냥 문 닫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원전을 다시 복구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에 뭐 미국 그 외 외국에 얼마나 한국 원전 수출 계약이 수주해서 그 계약권 그 계약고가 얼마나 큽니까? 수백조가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큰 일을 한 업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저 관심 없어요. 그저 물가가 너무 올랐다. 무슨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 그다음에 조국이 다 이래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할 사람이 소통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소통한다고 나왔으면 되냐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걸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이 국민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지금 시대에 많이 쫓아가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은 옳다는 판단 속에 소통과 민생의 방점을 찍은 이날 발언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 방식 등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한 만큼 취임 초부터 강조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대 개혁의 성패가 입법화 여부에 달린 만큼 야당과 협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 현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하자고 취임 초부터 일성으로 해 나온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일 부분이 있는데 한 개도 못 오고 있잖아요. 왜? 거대 야당의 힘에 눌려서 못 오고 있잖아요. 아니 입법부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여당하고 논의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가지고 했으면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저 대통령만 헐뜯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건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다.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추진해왔던 각종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소통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은 잘 조화를 해 나갈 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힌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피의자인 이 대표와의 회동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꺼리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며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은 윤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실제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다양해질 것 같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태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놓고는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아쉬움이 있다면 구체적인 정치 행위로 나아가야 하고 대표적으로 야당과의 협치, 하나의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으로 본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여당 김유섭 서울 도봉갑 의원이 당선자가 얘기한 건데요. 나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국민의힘 당을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야당과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어느 근사치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풀어갈 것은 대통령하고 논의가 해서 이거를 완전히 완결한 원안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할 일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로 정치적으로 타협, 정치적으로 협치는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 얘기는 다 빼버리고 대통령한테 미루는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배치 따라줘서 앞으로 기대할 바가 있습니까? 이게. 성남 경기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도 선거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게 진정한 정부 여당 자세가 아니겠느냐며 정부를 끌어들이지 말고 여당이 그런 일에 나서라 이게요. 안철수 의원 왜 자꾸 정부 대통령을 끌어들이냐고. 자기들이 다 잘못하고 자기들이 선거에 패배해놓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정책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 설득에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 후보들은 이 후보에는 선거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정책 개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출마했습니까? 참말로 어른 반푸지도 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회 빼시 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야당에 대해서도 중요한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협치의 발언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여당이 대하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협의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부족하면 대통령하고 논의하는 2차적인 문제가 돼야지. 그저 여당은 그냥 손 묶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그저 야당은 그저 대통령하고 논의해서 모든 걸 해라. 우리는 그냥 배치 달고 그냥 우리 즐기고 살겠다. 그런 뜻이가 뭐예요? 그동안에 여당 의원들이 한 게 뭡니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총선 참패에 따른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인적 쇄신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사이고 중요한 조직 문제여서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내놓은 첫 인적 쇄신 조치가
향후 국정운영 방식 변화와의 폭과 방향을 가늠해 볼 시험대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대하는 입장문의 발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당목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길을 막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측근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3자에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은 여당이 여당목을 제대로 못했다. 대통령이 하는 걸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걸 갖다가 자꾸 헐뜯고 흔들고 내부 총질하고 그것이 이번에 선거에 참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저도 정치 쪽에 제가 몸담고 일해 본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가는데요. 난 이렇게 진짜 무능한 여당의 의원들 처음 봤어요. 여당의 의원들이 그동안에 한 일이 뭡니까? 그 야당에서 그렇게 발목 잡고 그냥 흔들기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저 대항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도 내주지 못하는 여당에 무슨 대변이 있는지 대변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여당이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당이?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도 민생이요, 둘째도 민생이요, 셋째도 민생이요. 민생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삶이 아닙니까? 삶. 이 삶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난번 선거 때 보면 말이죠. 대통령이 그 농협 마트에 가서 하나로 마트에 가서 파 한 단에 뭐 875원이다 했더니 아 이렇게 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요 마트에서는요 몇 가지 그 농산물 갖다가 아주 싸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른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몇 가지를 그저 반값도 안 되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금 하나농업 마트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마트에도 가끔씩 그래요. 뭐 상추를 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배추를 좀 싸게 판다든지 파를 싸게 판다든지 감자를 싸게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홍보 전단에 나와야 미리 뭐가 특판 뭐 반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건들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기 위해서 손님 끌어들이기 손님 유치 작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 한 단 말이야. 무슨 875원, 뭐 870원, 뭐 800원. 맨날 무슨 그런 얘기만 흔들고 말이야. 그게 대한민국 앞으로 국가 살림하고 뭐 이렇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아이고, 답답하고 답답해서 말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게 되면요, 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개 선배들 친구들 다 선후배들이 많고 다 지식인들이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많이 조심해서 방송을 합니다. 가끔씩 그 젊은이들 들어와서 비판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방송은 아닙니다. 좀 수준이 있고 지식이 있는 우리 선배들이 자꾸 요구해서 이제 방송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한다고 해서 뭐 수입이 있습니까? 뭐서 후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하는데 무슨 시간 뺏기지 않고 이 자료 만드는데 무슨 노력하지 않고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손에 쥐어줘도 모를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이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5년 단임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나라가 좀 더 앞서가고 발전되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은 빌 게 없어요. 맨날 흔들고 뭐하고 그냥 아니 입법을 할 것 같다가 수백 개가 지금 저 계류돼 있어도 그런 건 처리 안 하고 말이죠. 저 방탄의 심성 쓰고 그냥 면책 특권에 숨어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지내는 정치권. 이 정치권 언제 새 바람이 불고 새 봄을 맞을지 그것이 암담합니다. 22대 국회를 기대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 보니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래서 나라가 우리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